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가늘게, 조용히, 마치 소리 없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듯이. 수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손 안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문자 한 통. 한파로 인해 금일 보육센터 긴급 휴원합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수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그 옆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 면접 마이너스 오전 10시 마이너스 놓치면 끝. 이 면접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석 달째 밀린 월세. 냉장고 안우유 한 팩. 통장 잔고 18만 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민우가 잠결에 뒤척입니다. 작은 손이 수진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엄마 체온을 느끼려는 듯. 민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떡하죠? 보육센터도 문 닫았고, 이웃에게 부탁할 돈도 없고, 휴대폰을 들어 지인들에게 연락해봅니다. 1명, 2명, 3명. 미안해. 나도 출근해야 돼. 애 데리고 있기가 좀 그래. 이 추운 날 나가기가. 마지막으로 동네 아주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 오늘 시댁 가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새벽 6시 반. 면접까지 3시간 반.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았지만 손질해 둔 검은색 정장. 졸업식 때 입었던 그 옷.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차갑고 가혹할 줄 몰랐습니다. 손끝으로 옷깃을 쓰다듬다가 문득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28. 이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 눈가의 잔주름이 또래보다 많았습니다. 생기 없는 입술. 핏기 없는 피부. 하지만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봅니다. 포기하면 안 돼. 민우 때문에라도. 다시 아들을 봅니다. 내 살배기 민우는 천사처럼 자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데리고 가자. 면접장에. 혼자 둘 수도 없고 맡길 곳도 없으면 함께 가는 수밖에. 떨리는 손으로 민우 옷을 꺼냅니다. 두툼한 패딩, 목도리, 털장갑. 민우야, 일어나야 해. 엄마랑 나가야 돼. 아이가 눈을 뜹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어디가? 응. 엄마 중요한 일 있어서. 민우랑 같이 갈게. 밖에 눈 와. 그래. 많이 와. 하얗게. 민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눈사람 만들어.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눈사람을 만들어줄 여유조차 없는 자신이 미웠어요. 나중에. 엄마 일 끝나고 꼭 만들자. 서둘러 민우를 옷 입히고 자신도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어울리지 않는 정장. 굽이 다른 구두. 하지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듭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돼. 현관문을 열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한파입니다. 눈발이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민우를 꼭 안아 올립니다. 아이가 수진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엄마, 춥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할 거야. 발을 내딛습니다. 눈이 쌓인 거리. 사람 하나 없는 이른 아침.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민우는 점점 무거워지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갑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허벅지가 저려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끝이니까.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 할머니. 허리가 굽은 채로 하얀 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나르고 계셨어요. 리어카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가씨, 이 추운 날 아이를 안고 어딜? 수진은 그만 울컥했습니다. 저 면접이 있어서요.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지. 혼자 키우는 거 참 힘들지.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였어요.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호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색이 바랜 천으로 만든. 하지만 정성스럽게 꿰맨.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늘 가지고 다녔던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걸 만지면 힘이 났어. 할머니. 이건 너무. 받아. 아가씨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할머니의 손이 수진의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잘 될 거야. 그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수진은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할머니는 방긋 웃으며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눈길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수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주머니가 따뜻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야 그거? 응. 행운을 주는 거야. 할머니가 주신. 수진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힘차게. 한판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면접장까지 아직 2시간 반 남았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때로는 작은 기적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한파를 뚫고 달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가 엄마 품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다 왔어? 응.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땀과 눈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림산업본사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눈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진은 회전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진흙 튄 바지, 한쪽 굽이 헐거워진 구두. 민우 옷도 군데군데 눈에 젖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봅니다. 9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됐어.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너무 급격한 온도 차이에 민우가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응. 목 좀 따가워. 걱정이 스쳤지만 지금은 면접이 먼저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직원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더군요. 성함이요? 박수진입니다. 신분증하고 면접 안내문 주세요. 서류를 건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방문증을 내밉니다.
15층 면접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벽면에 비친 모습을 보니 더 처참했어요. 물기가 흘러내려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엄마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10,000원도 안 됐으니까. 땡 마이너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면접실 앞.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보려 했는데 어디 갔지? 가방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주머니가 떨어뜨렸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시간은 없었어요. 박수진 씨,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그 맞은편에 앉은 5명의 면접관. 모두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날카로웠어요. 저, 박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면접관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 거의 늦을 뻔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눈길 때문에.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사회생활에서 시간은 기본 아닙니까? 가슴이 뜁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다른 면접관이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뭡니까? 제 아들입니다. 면접에 아이를 데려오는 게 상식적입니까?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일하면서도 아이 문제로 빠지고 조퇴하겠네요.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일단 면접을 진행해 봅시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의 말에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 수진이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태림산업 한서구 회장. 얼굴만 기사에서 봤던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민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박수진 씨, 지원 동기를 말해보세요. 면접관의 질문. 수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동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걸. 그래서요. 태림산업보육센터는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저처럼 힘든 부모들을 위한.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인도 힘든데 남을 돕겠다. 현실적이지 않네요. 아닙니다. 힘들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 거친 기침. 민우야, 괜찮아? 아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엄마. 머리 아파. 잠깐만. 조금만 참아. 하지만 민우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면접관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수진 씨, 집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수진은 민우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엉엉. 엄마. 아파.
민우야, 제발. 면접실이 술렁였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만 나가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발. 기회를. 하지만 면접관들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민우가 축 늘어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아이가 대답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지는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밖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가장 가까운 소아과. 네. 차 안에서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면접은 망쳤습니다. 완전히. 할머니가 주신 주머니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마저. 제발. 민우만은.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가 민우를 진찰했습니다. 독감이네요. 고열이 심한데 언제부터였어요?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썼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비용은 얼마나? 수납처에서 안내받으세요. 수납처로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입원 예상 비용이 1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30만 원.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18만 원.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선불로 40만 원 먼저 내셔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럼 보호자 계십니까? 가족분께 연락해 보시죠. 가족. 연락할 가족이 어디 있나요? 부모님은 수진이 혼자 아이 낳는다고 했을 때 연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삶이 바빴고 민우 아빠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그럼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 꽂힌 바늘. 창백한 얼굴. 수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망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픕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밖은 여전히 춥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하지만 그때 누군가 수진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엔 태림산업본사에서 봤던 그 노인 한서구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한서구 회장은 면접실 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너무 심했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회장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주머니. 색이 바랜 천으로 만든. 회장은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촉감, 이 무늬,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펼쳐봅니다. 안쪽에 실로 수놓아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구, 한서구, 자신의 이름. 이게 설마.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당시 35이었던 서구는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사업은 실패했고, 빚은 천문학적이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뛰어내릴 생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으시던 할머니였어요. 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 안 할 수가 있나?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할머니는 서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늙은 손이지만 힘이 있었어요. 놔주세요. 안 놔. 절대 안 놔. 서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저 같은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 힘들어도 살아야 해. 할머니는 서구를 끌어 근처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어요. 먹어. 배부터 채워야 생각이 나지. 서구는 멍하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밥이었어요. 눈물이 국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어.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할머니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내가 젊었을 때 힘들 때마다 이걸 만지면 힘이 났어. 이건 소중한 거 아니세요? 그래서 주는 거야. 아가씨. 아니 아저씨. 이름이 뭔가? 한서구입니다. 서구. 좋은 이름이네. 돌처럼 단단하고 비처럼 넉넉하라는 뜻 아닌가. 할머니는 주머니 안쪽에 바늘로 정성껏 이름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서구. 이제 이건 내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걸 보고 기억해. 오늘 이 순간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 할머니. 성함이라도.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야.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막노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배달도 했어요. 그 주머니를 품에 넣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회사가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태림 산업은 대기업이 되었고 서구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10년 전쯤 서구는 미친 듯이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은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손에 쥔 이 감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그 젊은 엄마한테.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저 젊은 엄마. 박수진. 그 아이가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 할머니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 봤던 박수진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봐. 네. 그분 말입니까? 빨리. 10분 후. 비서실장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중앙병원 응급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회장은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지는 민우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수진의 눈은 눈물로 부어 있었습니다. 수납처에서 계속 독촉이 왔어요. 보호자분, 선불금 납부 안 되면 퇴원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다들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출도 알아봤지만 신용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구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회장은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 거죠? 수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게, 어디서? 면접실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회장은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받았습니까? 네. 누가 줬어요? 이 주머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길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그 할머니,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리 동네 골목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하시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 원래는 제 거였습니다. 네. 30년 전. 저도 한때 당신처럼 절망적이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집 잃고, 빚에 쫓기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절 구해주셨어요. 이 주머니를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회장은 주머니 안쪽을 보였습니다. 서구. 제 이름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수놓아 주신.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회장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번엔 당신을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수진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잘 될 거야. 그 간절함이 있으면. 할머니가 했던 그 말. 3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회장에게. 저는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계속 누군가를 돕고 계셨다는 걸.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병원비. 제가 내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그리고 면접. 합격입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한 말.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어. 회장은 민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주머니를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젠 당신 거예요. 이 주머니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하지만 회장님께 괜찮아요. 저는 이미 이 주머니가 가르쳐 준 걸 다 배웠으니까.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할머니 찾으셨나요?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30년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저도 오늘 만난 할머니 성함도 모릅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인이란 건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거. 회장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이름 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손길들이